아들 키움값 내놔. 3억 안 주면 데려간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던 며느리가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 외아들을 잃고 손주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칠순 노부부의 앞에 나타난 건 따뜻한 엄마가 아닌 냉혹한 채권자였습니다. 하지만 5살 아이가 조용히 꺼낸 작은 녹음기 하나가 모든 진실을 뒤집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목소리는 세상을 떠난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예준이 좀 부탁드려요. 오늘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한 노부부와 손주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채널은 매주 가슴 뭉클한 가족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가을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 장모용 씨 73세와 아내 김순덕 씨 70세 부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외아들 민호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며느리 서연 그리고 5살 손자 예준이와 함께 살고 있었죠. 한 달에 한두 번씩 손주를 데리고 내려오는 아들 가족을 보는 게 이 부부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김순덕 씨는 저녁 설거지를 하며 이번 주말에 예준이 보러 서울 올라갈까? 하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경찰관 2명이 나타났습니다. 장모용 씨 댁 맞으신가요? 따님 아니, 댁의 아드님 장민호 씨 관련해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부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서울 강남대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 아들 민호는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과속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38의 젊은 나이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안 돼, 우리 민호가 그럴 리가 없어. 김순덕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장모용 씨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서울로 달려갔습니다. 영안실에 누워있는 아들의 차가운 얼굴을 보는 순간 70평생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노인은 그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더 잘해줄걸.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며느리 희주는 장례식 내내 무표정했습니다. 눈물도 거의 없었죠. 조문객들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서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가 보다 하고 수근거렸지만 장모용 씨 부부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손주 예준이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는 아빠의 영정 앞에서 아빠 어디 갔어? 하고 물으면서도 엄마보다는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희주가 손을 잡으려 하면 고개를 돌리고 할머니 품에 파고들었죠. 엄마는 싫어. 할머니가 좋아. 그 작은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을 때 희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희주는 시부모를 불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요. 집도 정리해야 하고 민호 회사 일도 처리해야 하고 예준이를 잠깐만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한 달 아니 2달 정도만요. 제가 정리 다 하면 데리러 올게요. 김순덕 씨는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희주야, 그럼 연락 자주 하고 예준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내려와. 우리가 잘 돌볼 테니까 너무 걱정 마.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희주는 예준이를 시댁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도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장모용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여보, 이게 정상인가? 아무리 바빠도 아들 목소리 한 번 안 듣는 엄마가 어디 있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전화번호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가 중지되었습니다. 라는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전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던 아파트에 찾아갔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부동산에 물어보니 한 달 전에 급매로 나왔던 집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주소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로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예준이가 물었을 때 김순덕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올 거야. 엄마가 지금 바쁜가 봐. 그동안 할머니랑 같이 있자. 응?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끌어올랐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럴 수가 있나? 자기 아들을 1년 넘게 버리고 연락도 안 하다니.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70을 넘긴 노부부가 다시 기저귀를 갈던 시절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준이는 5살이라 아직 손이 많이 갔습니다. 유치원 등하원, 밥 먹이기, 재우기, 씻기기 젊을 때도 힘들었던 육아를 이제 다시 시작한 겁니다. 장모용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경로당 청소 일을 나가고 김순덕 씨는 마을 슈퍼에서 계산대를 보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두 사람의 국민연금을 합쳐도 60만 원이 채 되지 않았고 손주 하나를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유치원비, 간식비, 옷값, 병원비까지 노부부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모용 씨가 무릎을 주무르며 신음을 내자 예준이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아파요? 아니야, 안 아파. 예준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할아버지한텐 제일 좋은 약이야. 그럼 제가 할아버지 주물러 드릴게요.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는 손주를 보며 장모용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아들을 잃은 슬픔에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예준이는 슬픔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준 존재였습니다. 예준이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시간에 가족을 그리라고 하면 예준이는 항상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그렸습니다. 엄마나 아빠는 거의 그리지 않았죠. 예준아, 엄마는 왜 안 그렸어? 유치원 선생님이 물으면 예준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화내고 혼자 나가고 그랬어요. 아빠는 착했는데 하늘나라 갔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그 말을 전해 들은 김순덕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고작 5살짜리 아이가 이미 엄마의 냉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절이 바뀌고 예준이는 6살이 되었습니다. 더 말도 잘하고 더 영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예준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 키울 거야. 엄마가 데리러 오면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왜 그래, 우리 예준이? 예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빠한테만 안기면 엄마가 화났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웃어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그 밤 김순덕 씨는 남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가 얼마나 엄마한테 상처받았으면 저런 말을 해요?
그 여자가 아들을 어떻게 키운 거예요? 장모용 씨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1년 넘게 찾지도 않는 걸 보면 애초에 키울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 여자 언젠간 나타날 거야. 돈 때문에. 노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 가을, 예준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산 지 정확히 1년 하고도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예준이와 함께 고구마를 캐던 장모용 씨는 대문 앞에 멈춰 선 한 대의 외제차를 발견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명품 핸드백,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얼굴에는 짙은 화장. 장례식 때 초췌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희주는 마치 출장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태연하게 인사했습니다. 장모용 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희주야, 왜 이제서야 온 거니? 1년이 넘었어.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없이 말이야.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요. 민호회사 정리하고 보험금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김순덕 씨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희주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예준이가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는데 한 번이라도 보러 오거나 전화라도 했어야지. 희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전화요? 어머님이 알아서 잘 키우고 계시던데요. 어차피 저보다 어머님이 더 잘 키우실 거잖아요. 그 순간 예준이가 할아버지 뒤에 숨었습니다. 엄마를 보고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예준아, 엄마야.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존댓말이었습니다. 자기 엄마에게 존댓말을 쓰는 6살 아이. 희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이야기 좀 해요. 예준이는 저기서 놀게 해주세요. 부부는 마지못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희주는 소파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예준이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제 슬슬 정산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산? 그게 무슨 소리야? 제 아들을 1년 넘게 키우셨잖아요. 그 비용을 지불하셔야죠. 육아비, 양육비, 교육비 다 합쳐서 3억 원만 주세요. 뭐라고? 장모용 씨와 김순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1년 넘게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돈을 요구한다고? 3억이라니 희주야.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3억을 줘? 희주는 냉정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할 경우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대요. 저는 합리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유치원비, 생활비, 의료비 다 계산하면 월 250만 원씩 총 3억이에요. 너 지금 내 아들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니? 돈벌이요? 웃기지 마세요. 저는 엄마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예준이를 키우고 싶으시면 돈을 내세요. 아니면 희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데려갈게요. 제 아들이니까요. 김순덕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희주야, 너 정말 그럴 거니? 1년 넘게 버려두고 이제 와서 데려간다고? 그리고 네 자식이잖니? 그런데 왜 우리한테 양육비를 청구하는 거니? 그게 말이 되는 거니? 버렸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잠깐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상황도 나아졌으니까 데려가려는 거죠. 물론 3억 주시면 계속 어머님이 키우셔도 돼요. 장모용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한텐
3억이고 뭐고 없어. 그리고 예준이는 이제 우리 손주야. 절대 내가 데려갈 수 없어. 그래요? 그럼 법적으로 가죠.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니까요. 희주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3억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예준이 짐 싸놓으시든지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예준이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남겨진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3억을 어디서 구해? 집을 팔아도 2억밖에 안 되는데. 예준이를 보낼 순 없어. 절대로. 저 여자한테 보내면 우리 손주가 어떻게 될지 뻔해. 그때였습니다. 예준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이게 뭐니, 예준아? 아빠가 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꼭 드리래요. 그것은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장모용 씨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래된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나더니 곧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그것은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이 녹음을 남기는 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요즘 희주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요. 예준이를 자꾸 혼자 두고 어디론가 나가는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어제는 제가 일찍 퇴근했는데 예준이가 집에 혼자 있더라고요. 이제 겨우 5살 어린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간 거예요. 녹음기에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희주가 자꾸 제 보험을 확인해요. 얼마나 가입했는지, 수익자는 누군지 사실 무섭기도 해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길 바라는 것 같아서요. 김순덕 씨는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준이는 엄마보다 저를 더 따라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엄마를 무서워해요. 희주가 화내는 걸 자주 봤거든요. 예준이가 저한테만 안 끼면 희주는 질투하듯이 화를 내요. 아빠만 좋아? 엄마는? 하면서요. 그래서 요즘 예준이가 자주 하는 말이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해요. 부모님 댁이 훨씬 편한가 봐요. 아빠, 엄마 혹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예준이를 꼭 지켜주세요. 희주한테 맡기면 안 돼요. 제 아들은 부모님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예준이도 부모님을 제일 좋아하고요. 저는 그게 다행이에요. 혹시 제가 없어져도 예준이한텐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제발 우리 예준이 잘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아빠, 엄마.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김순덕 씨는 예준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고 장모용 씨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민호야, 우리 아들 이런 일을 겪고 있었구나. 아빠가 미리 알았어야 하는 건데. 예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그랬어요. 이거 꼭 할아버지한테 드릴게요. 엄마가 나쁜 짓 하면 이거 들려드릴게요. 예준아, 내가 이걸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니? 아빠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줬어요. 비밀이래요. 근데 오늘 엄마가 와서 할아버지 괴롭히니까 꺼냈어요. 장모용 씨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예준아. 내가 이 녹음기를 잘 지켜줘서 할아버지가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 다음 날 장모용 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아드님이 명확하게 양육자로 조부모를 지정하셨고
며느리분의 부적절한 양육 행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1년 넘게 자녀를 방치한 것도 양육 의무 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준이를 계속 키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하십시오. 이 녹음 파일과 함께 1년간 양육한 기록, 유치원 선생님 진술서, 그리고 아이의 의사를 제출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장모용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희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생각 정리되셨어요? 3억 준비하셨나요? 장모용 씨는 침착하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희주 씨, 이건 가정법원 소장입니다. 우리는 예준이 양육권을 법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이걸 들어보세요. 장모용 씨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희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우리 아들이 남긴 유언입니다. 당신이 예준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다 알아요. 법원에 이 녹음 파일도 제출할 겁니다. 희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그녀의 팔을 잡아 당겼습니다. 야, 그냥 가자. 너 여기서 아이까지 데려가면 보험금 문제로 조사받을 수도 있어. 그 말을 듣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희주는 민호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고 예준이는 그저 필요할 때 이용할 도구였던 겁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가정법원 심리가 열렸습니다. 장모용 씨와 김순덕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희주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재판장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민호의 녹음 파일을 들었고 유치원 선생님의 진술서를 검토했으며 무엇보다 예준이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준아, 넌 누구랑 살고 싶니? 할머니, 할아버지요. 엄마는? 예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저 안 좋아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요. 여기 있고 싶어요. 그 작은 목소리에 법정 안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미성년자 장혜준의 양육권을 조부모인 장모용, 김순덕에게 부여한다. 친모 서희주 씨는 1년 이상 양육 의무를 방기했으며 피상 속인 장민호의 명확한 의사에도 반하는 행동을 보였다. 또한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 또한 조부모와의 생활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양육권은 조부모에게 있으며 친모는 월 1회 면접교 석권만을 가진다. 판결문을 받아든 장모용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서연을 향해 김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서희주 씨, 당신이 예준이 엄마인 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는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언젠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희주는 고개를 돌린 채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후회가 보이는 것 같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예준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예준이는 이제 법적으로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이야. 아들이요? 아빠 같은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를 평생 지켜줄 거야. 예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노부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게 아들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자 남은 인생의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을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2027년 봄, 예준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그랬어요. 제가 그림을 제일 잘 그린대요. 그래? 우리 예준이 최고네. 장모용 씨는 이제 76이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김순덕 씨는 예준이 학교 급식 봉사를 나가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저녁 예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도 돼요? 장모용 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게 자라는 걸 보면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기억나지 않아도 아빠의 사랑은 너한테 남아있어.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말이야. 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들이래요. 그 말에 김순덕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예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하지. 그날 밤 부부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훌륭한 아빠였어. 예준이를 우리한테 맡겨줘서 고마워. 내 아들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걱정하지 마.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아들이 답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걸 이 노부부와 손주는 매일의 삶 속에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인 관계일까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일까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족은 매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육아를 시작한 조부모,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상처를 치유한 아이.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순수 창작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지명, 단체, 사건은 모두 허구이며 실존 인물이나 단체와는 일체 무관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의 의미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창작물임을 알려드립니다.